오늘은 어느 지역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가요? 사천동 30평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사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개수는 총 6개로 신동아, 동아, 동아 2차, 카운티스, 남광 하우스스토리, 푸르지오 이렇게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상승기고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하락기, 2020년부터 22년도까지는 상승기입니다. 자, 그럼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2009년도 저점으로 1억 1천만 원대, 2015년도 고점으로 1억 8천만 원대, 2022년 1억 7천만 원대 금액입니다. 2009년 거래 건수 49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1,200만 원대, 2015년 거래 건수 16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8,400만 원대로 약 5,8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 거래 건수 32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3,3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5,1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2022년 거래 건수 25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7,1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3,700만 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를 보면 특이점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2020년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예년의 거래량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1억 6,300만 원에 매매를 해서 2022년 6월 1억 8,7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갭 투자 금액 1,200으로 2,4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앞서 차트에서 본 것 같이 갭 투자하셨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단기 거래 현황에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아 아파트입니다. 2009년도 저점으로 1억 1천만 원대, 2015년도 고점으로 1억 8천만 원대, 2022년 1억 7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2009년 거래 건수 27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1천만 원대, 2015년 거래 건수 16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8,500만 원대로 약 7,400만 원이 올라갔고요. 2019년 거래 건수 16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3,6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4,8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2022년 거래 건수 12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7,6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3,9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 거래 현황을 보면 10월 이후에 거래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경향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차트에서 보셨듯이 2020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거래량을 봤을 때 갭 투자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단기 거래 현황을 보면 20년도 상반기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팔고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아 2차 아파트입니다. 2009년도 저점으로 1억 2천만 원대, 2015년 고점으로 1억 8천만 원대, 2022년 1억 8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2009년 거래 건수 8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2,500만 원대, 2015년 거래 건수 4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8,900만 원대로 약 6,3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2020년 거래 건수 13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4,8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4천만 원이 내려갔고요. 2022년 거래 건수 13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8,1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3,2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10월 이후의 거래량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량을 보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와 22년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평균 거래 금액도 늘어났는데 지금이 아니면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뒤늦게 아파트를 구입했던 분들의 흔적들이 일부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카운티스 아파트입니다. 2009년 저점으로 1억 5천만 원대, 2017년 고점으로 2억 3천만 원대, 2022년 2억 4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다른 아파트들과 달리 그래프 모형이 조금 다른 걸로 다 보여집니다. 2009년 거래 건수 3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5,400만 원대, 2017년 거래 건수 3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3,300만 원대로 약 6,900만 원이 올라갔고요. 2020년 거래 건수 3건, 평균 거래 금액 1억 9,4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2,9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2022년 거래 건수 3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4,6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5,2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의 거래량을 보면
예년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남강 하우스토리 A단지와 B단지입니다. 2011년 저점으로 2억 3천만 원대, 2015년 고점으로 2억 8천만 원대, 2022년 3억 1천만 원대의 금액입니다. 2011년 거래 건수 9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3,600만 원대. 2015년 거래 건수 19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8,200만 원대로 약 3,700만 원이 올라갔고요. 2019년 거래 건수 24건, 평균 거래 금액 2억 4,1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3,1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2022년 거래 건수 8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1,700만 원대로 금액이 약 7,6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사천동에서는 세대수가 좀 많은 아파트에 속하는데요. 2019년도 10월 이후의 거래량은 미미하고요.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량도 예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청주 아파트들의 전 사이클이죠. 그때 하락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8년도에서 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이 빠지면서 아파트 분양했던 단지들이 고전을 했던 거를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었죠. 어딘지는 혹시 아세요? 복대동의 금호 어울림과 사천동의 남강 하우스토리죠. 남강 하우스토리는 할인 분양도 있었습니다. 할인 분양도 했었나요? 예, 미분양이 쌓여가지고 15%에서 28%까지 금액을 할인을 해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이 남강 하우스토리입니다. 주민 반발이 좀 심했었고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10년에서 13년 정도 됐네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게 그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19년도를 거쳐 20년도, 21년도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거의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었죠. 네, 원래 그때까지 떨어져야 될 시기였는데 이 금리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하반기에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었죠. 그게 23년 2월 달까지 지속이 됐었고요. 그러다 행복주택 자금으로 회복기로 보여지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급하게 아파트를 매입하실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심리가 조금 늘었지만 아직은 관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이진 않고요. 207동을 한번 보면 2019년 12월 2억 5,900만 원에 매매를 하셔서 22년 2월에 3억 2,8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6,9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9년도 저점으로 3억 1천만 원대, 2022년 5억 2천만 원의 금액입니다. 2019년 거래 건수 5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1천만 원대. 2020년 거래 건수 19건, 평균 거래 금액 3억 7천만 원대로 약 6천만 원이 올라갔고요. 2021년 거래 건수 9건, 평균 거래 금액 4억 8,900만 원대로 약 1억 1,8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거래 건수 2건, 평균 거래 금액 5억 2천만 원대로 약 3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19년도에는 거래량이 미미했지만 20년도에는 거래량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 22년도까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2023년도에 거래량이 위축되며 매매 금액도 내려갈 걸로 다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단기 거래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기 거래 현황을 보았지만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갭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실제 거주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천동 지역은 천천히 관망을 하시다가 적당한 금액대가 되면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천동 30평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어느 지역을 알아볼 예정인가요? 복명동으로 가겠습니다.